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에 에이펠 쪽에서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치는 729만 배럴 증가로 나온 가운데 이하의 수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전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관망 심리가 좀 짙게 나타나면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4시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상을 좀 빨갛게 입어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상승조를 보일지 그에 대한 관한 이제 소식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수요일 저녁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미증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증시가 이제 고점 상단에 도달했는데, 모든 트레이더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하방 낙폭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왔는데요. 10년간 매매에 걸친 좀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한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의 과연 추세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다양한 팁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좀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이 10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공개 가능한가요? 네,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들어오기 전에 뭐 피디님과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눴었는데요. 네, 보합권 장세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좀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은 절제 마스터님의 10년간의 그 노하우 그리고 보합권 장에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절제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간밤과 그리고 현재 저희 신세계 시작 전까지도 주요 지표가 많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고 현재 구간 좀 시세를 확인할 텐데요. 자, 먼저 미국의
2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을 소폭 하회하면서 18만 3천 명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뭐 전월치를 좀 보면은 30만 명으로 좀 크게 상회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온 지표는 18만 3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2월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598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수치가 10년의 최대 적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도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한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한데 지금 좀 10년의 최대 적자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무역 전쟁에도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는 10년간 좀 최대를 좀 기록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식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주가 부양위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을 독촉하는 그런 부분도 각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일단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좀 손해보는 부분, 손실적인 부분이 많이 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앞서서 저녁 시간에 OECD에서의 발표치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장 촉진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방금 전에도 발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장률에 대해서 모두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부근의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장 현물 쪽에서도 그렇지만 선물 쪽에서도 적은 범위 내외에서 움직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에서 소폭의 좀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2790.25포인트로 0.05%의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0.09%의 보합권 움직임 속에서 7165.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올라가면서 유로 가격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유로 보시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도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에서 간신히 유지가 되면서 1.131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00달러 이탈과 그리고 1,290달러 이탈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일장에는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1,288.6달러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좀 소폭 다시 하락하면서 1,285.6달러 선으로 0.2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5일 함께 보시죠.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56.28달러, 56달러 초반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면서 56달러대가 간신히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56.02달러 선으로 0.4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망에 대한 부분이 짙게 나타나면서 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와 그리고 골드에 대한 상품에 대한 가격도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주요 지표 발표도 전달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월가 에드워드 야데니 베테랑이요. 미중 무역 협상과 기업 실적이 증시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협상 결과와 이제 기업 실적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에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가 좀 이미 반영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함으로써 약간 좀 평화 배당이 쏟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야데니 베테랑의 입장인데요.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올해 1분기와 2분기 기업 실적에 관해 좀 비관적인 입장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게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좀 실적 불황이 왔는데도 투자자들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좀 실망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기업 실적이 순항할 것이라는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성과도 좀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의 실적이 깎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빨간 의상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S&P 500 지수가 지난 10주 동안 9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바이백과 상장 지수 펀드로의 자금 유입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타났는데요. 오히려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 투자는 여전히 좀 부진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상장 지수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8억 5,400만 달러로 전주 1억 6,8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또 지난주 자사주 매입은 14억 달러로 늘어나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미 증시의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2주 연속 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좀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월 24일이었죠.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후 미국 증시가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소매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아직 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소재 및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개별 종목을 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트워건 전략가는요, 강세장이 좀 끝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연준이 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파적이던 연준이 좀 올해 초 비둘기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연준의 중립 금리가 현재 기준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좀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퍼거슨 교수가요, 연준의 프레임워크에 좀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계속 밑돌고 있으니 이젠 좀 웃돌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상승률이 내년 초엔 3%로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지표는 바뀐 게 없는데 프레임워크만 바뀌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준의 생각은 옳지 않다면서 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1960년대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달러 강세를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상주의자라고 평가를 했고 달러가 더욱 강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는 약한 달러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네, 현재 달러가 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맞지만 매우 강하지는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달러화는 무역 상대국 통화 대비 평균적으로 5%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같은 기간 선진국 통화 대비로는 평균 10%가 평가 절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4% 정도 높다면서 이처럼 달러가 강한 편이긴 하나 매우 강한 편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하는 미국 경제의 호황을 좀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는데요. 그렇지만 달러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대비 좀 좋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약한 통화는 분명 수출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통화 가치가 가장 크게 강해진 국가가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수출 강국이죠. 그래서 반대로 통화 가치가 좀 약해진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이는 결국 종종 평가 절하로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통화 강세는요, 기업과 근로자에겐 자생력을 키워주고
결국 이는 국가 경쟁력을 좀 향상한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화 약세가 좀 필요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과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단이 별다른 결실을 내보이지 못해서 좀 파운드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파운드 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9% 하락한 1.3151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브뤼셀에서 대표단이 한 4시간가량 만났는데 그래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회동은 이제 6일에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또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품 시장의 랠리가 좀 식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원유나 좀 철강의 롱 포지션을 취하기 전에 지표를 좀 신중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셧다운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좀 지나갔고 중국이 더 팽창적인 정책에 착수했다는 점을 보면 상품 시장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상품 가격을 더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펀더멘털과 비교했을 때 더는 저평가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펀더멘털상 이제 수요와 공급이 추가 상승을 이끌어야 하지만 수치를 볼 때 이제 추가 랠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다면서 몇 달 전과 비교할 때 현재 상품의 완전한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상품에 대해서 중립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취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원유 시장이 좀 암울한 전망에도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는 좀 수요 신호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1월 신용 지표를 볼 때 중국 정책 당국이 이제 경제 성장에 좀 전념을 하고 있어서 철강 시장이 전망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종 내에서 좀 더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에 대한 좀 발언을 했습니다. 금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좀 낙관론에 매도세가 엄청났었는데요. 이제 지금이 금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전달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입니다. 강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 관망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수에 대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오펙의 감산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재고 지표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6달러대를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데 가격대에 대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엔 주택 관련 지표도 좀 호조로 나왔고 고용과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PMI 쪽에서도 좀 좋게 나온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지표 호조에 반응하지 않고 일단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지금 뭐 방송 시작 처음 뭐 오프닝 할 때만 해도 보합권 움직임이었는데 아직 뭐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요. 상승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오기 전 한 일주일 동안 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경제방송 TV를 다 시청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질 않는데 원래. 서울경제방송도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경제부터 다 보고 왔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미증시에 관해서 조정 내지는 관망, 하락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길 것 같은데 과연 이 미증시가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이면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고민이 깊었었는데요.
미증시의 조정과 하락 장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고점 상단에 도달해서 그렇다면 누가 사는 것인가? 그래서 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원분과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눴었는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했고요. 파생상품 바닥에서 다수가 소수를 이긴 적이 있느냐. 저 또한 이긴 적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다수가 소수를 항상 이기지 못하는데 주식이건 해외 선물이건 모두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요. 항상 다수가 모두 다 바라보는 장세에서 좀 다른 이면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미증시에 대한 선반영 효과 또 관세 분쟁에 대한 우려가 또 삭감되면서 미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중요 쟁점 사항인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우려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우려심 속에서 하방 낙폭을 보고 있거나 조정 상세가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내 증시까지 인버스에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증시가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지 못하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증시의 월요일날 상단 고점은 7,210라인으로 예측했었습니다. 물론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요. 7,210라인을 찍고 지금 하방 낙폭이 나와서 모두 다가 그날부터 지금 하락 움직임을 예측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황과 뉴스를 더불어 봤을 때 미증시의 상승 움직임을 예측하는 뉴스가 있느냐? 그 또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의 기술적 차트를 보게 되면 물론 하방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시그널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럴 때 보면 기술적에 보이는 뷰와 본인의 경험치와는 다른 방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증시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고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솔직히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사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의 견고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고 7,210라인을 넘어서 물론 만기일이 3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차월물을 지금 보고 왔을 때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210선 나스닥 기준입니다. 7,210선을 기록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전략을 또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 각 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의 전반적인 좀 내용도 취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관망이 짙게 나타난 이 장세 자체가 또 언론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님의 의견은 지금 누군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가격대를 사고 있다,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상승 랠리에 대해서도 전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라인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조금 소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저항 라인이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렇다면 이 저항대를 뚫고 그 다음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오늘 네. 제가 계산했던 네. 상승의 상단 고점은 7,210라인이 월요일이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7,215 라인까지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파생 상품이 과거 지표를 계산으로 해서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물론 미래 가치를 너가 어떻게 측정했느냐 하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계산했던 상승의 폭은 7,215 라인까지 지금 계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7,215 라인을 넘어간다면 7,215 라인이 저항 라인이 아닌 지지 라인이 되면서 더 상승세 7,270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기준입니다. 7,215 라인까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앞으로도 또 기대한다라는 추가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S&P도 역시나 동조화되면서 S&P도 역시나 좀 상승 쪽으로 보실까요?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S&P도 이제 S&P하고 있다가 크루드오일을 말씀드릴 때 조금 의견이 좀 틀린데요. S&P도 조금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S&P의 지금 상단 고점은 2,807라인까지 금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상단 고점이 지금
전일보다는 조금 3일치보다 좀 낮은 모습인데요. S&P도 마찬가지로 2,807 라인에 안착하게 되면 더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가적인 상승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대 라인에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좀 고점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갈지 또는 다시 저항을 받고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을지 거기에 낙관론과 또 비관론까지 좀 더해지면서 각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장과 오늘장은 이 장세에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움직임이 좀 적은 상태예요. 위아래의 폭이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어제장에 이어서 좀 위아래로 가격대가 움직임이 그렇게 적을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오늘 그 서울경제 나오기 전에 네. 제일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시겠지만 제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의견도 반대 의견을 내는 편인데 미증시의 움직임이 지금 3일 정도는 월요일 날 첫날 흐르는 거 보면 조정세가 좀 나왔고 물론 로버트 하이저 무역대표 등 뭐 여러 가지 고위직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작용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일 지금 상승 흐름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달고 올라간 흐름인데 저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조건이 나을 것 같고 지금 조금 길을 모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방송은 3월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인데요. 차월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파른 이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일 차월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 7,210라인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추세가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추세가 지금 남지 않았다. 오늘과 내일 중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 좀 빠르게 짚어드리고 개장 만나볼 텐데요. 선물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양매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에 대해서 양방향에 대해서 비추입니다. 네. 좀 일반 추천하지 않으신다. 네, 트레이더들이 이제 뭐 양방향으로 좀 해치를 걸어서 매도를 그렇죠. 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창출하곤 하는데 결과가 과연 좋았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결과가 안 좋게 되면 둘 다 이제 상품이 박살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추천하지 않으신다. 네. 제가 깨져봤기 때문에 네. 제가 잘못된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네. 전달드리면 올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네.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먹었던 적도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이후 또 개장 상황도 점검하면서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 소식 본장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살펴드릴게요. 먼저 다우지수는 0.05%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이 됐다가 바로 0.01%의 보합권 상승 쪽으로 좀 소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01%. 거의 이제 보합권 출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까지 0.05%, 0.0%, 0.01%의 보합권 출발 속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좀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지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S&P 500 지수 선물 쪽 다시 한번 봅니다. 일단 위쪽으로 조금씩 힘을 내봤었던 지수였는데 개장과 동시에 그 소폭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0.03%의 보합권 움직임으로 2789.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0.08%로 다시 좀 좁혀 들어가면서 7163포인트 선으로 일단 상승과 하방 쪽에 대한 좀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시장 모습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본장에서는요, 3대 지수 모두 좀 혼조 출발한 상황입니다. 보합권에서 이제 치열한 좀 힘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보합권 움직임까지 다시 좀 내려오는 힘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 힘 사이에서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장도 보합권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본장과 지금 선물 쪽에서도 보합권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힘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주간적 제가 표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그 샘플러스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나만 믿어라, 나는 절대 옳다. 이런 전문가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내놓은 의견에 관해서도 시청자분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해보고 상승 뷰에 대한 끊임없던 의심과 검토, 그리고 자신의 뷰와 맞는지 실험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이는 것은 상승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이를 가지고 진입하느냐가 중요한데 제 경험치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지금 나스닥과 S&P의 미증시에 관해서 사고 있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왜 떨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좀 제시한 상황이고, 지금 저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뭐 손실로 그것이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본장, 개장과 그리고 선물 쪽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2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장처럼 움직임이 작은 상황에서는 조금의 힘으로도 일단 뭐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선물에 대한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첫 번째 이슈 업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망을 좀 주셨는데, 지금 야간 선물을 보면은 뭐 이전에는 좀 보합과 그리고 하락에서 움직였었던 상황인데 280.70선까지 다시 좀 올라오면서 0.07%의 보합권 상승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은 내일장이니까 내일장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볼까요? 네. 네,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내일장에 좀 하방 지지는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과 국내 선물을 네. 보면 좀 하락장으로 오전에 좀 내려가다가 오후장부터 좀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보였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증시가 결국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중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인데요. 오전에 하방 낙폭에 비해서는 오후에 수급이 올라가는 이유가 며칠 전날까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수급 상에는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 바이오 주가 섹터주가 업종 섹터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개인은 팔았지만 외국인은 제약 바이오 장세에서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금 국내 선물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인데 제가 보는 하단의 움직임이 오늘 279포인트를 봤었습니다. 279포인트가 가파르게 깨지는지를 확인했었는데요. 279.25까지 지금 오전에 찍으면서 결국은 오후에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280.70 라인이 전일 종가 라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80.70 라인을 안착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281.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고점 상단까지 올라가고 강보합권 내지는 상승으로 끝난다면 내일 국내 증시도 결국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선물도 281포인트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선물 주간장에서는 280.50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야간 선물에서는 280.65 라인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281.50에 대해서 안착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내일 증시에 대해서 281 라인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을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이후에 지금 뭐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1시간 남았네요. 1시간 이후에는 EIA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앞서서 아침에 발표된 API 쪽에서의 재고는 729만 배럴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연일 오펙 쪽에서의 감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오일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자, 지금 지수는 업을 들어주셨고 오일에 대해서는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오일이 56달러 초반까지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매도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이 그나마 좀 확연한 근거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루드 오일도 아까 나스닥처럼 뭐 기술적으로 좀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 네. 모두가 아는 뭐 일봉상 저항을 보시면 58불 위에 이평 저항대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지금 다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문제, 시황적인 요소가 어떤 거 있느냐, 감산 시황과 또 뭐 매수와 매도 시황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사우디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황은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지금 더 움직임이 클 것인가 예측했을 때 단기 상승세는 사우디의 감산 시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유 재고가 오늘 감소로 나온다면 상승 움직임이 나올 건데요. 이 상승 움직임이 원동력을 받아 중장기 추세로 60불 향해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더더욱 좀 더 하락 움직임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 기술적으로 일봉상 지금 뭐 5일선으로 말하겠습니다. 5일선 안에 갇힌 모습이라서 하락을 예측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황이 중국의 경기 둔화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고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보는 크루드 오일의 58분에 도달하기 전에 고점 상단은 57.75 라인입니다. 물론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캔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고점 상단을 넘어간다면 57.75까지 올라갈 테고 오늘 일봉상 고점을 본다면 56.55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 상단에서 지금 매도를 칠 것이냐 아니면 시가에 아직 올라가지 안착하지 못했을 때 매도를 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면 하방 낙폭을 좀 계산해보면 어디에 지금 걸치고 있느냐 55.50 라인 그리고 다음 라인이 54.50 라인 그리고 그 다음이 52.60 라인 정도입니다. 물론 각자 보시는 시청자들의 이평 저항대가 좀 틀리긴 할 텐데 거의 비슷한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하방으로는 기술적 지금 저항대가 세 군데 남았고 위로는 58불 언저리의 저항대가 있는 모습인데 과연 58불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낙폭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오일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시황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오일에 대한 연결된 시황과 이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각 변수가 어떻게 또 작용할지 모릅니다.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뭐 시황적인 측면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57.75 일단 좀 다시 올라간 이후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빠지는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내려갈 것이냐를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 이후에 매도로 빠진다면은 57.75 정도의 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56.13달러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 쪽으로 좀 빠진다면은 55.50 그리고 54.50 그리고 52.60까지에 대한 하방에 대한 가격대를 좀 기준선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중국 쪽의 수요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도 이제 뭐 어제부터 5일부터 양회가 시작됐잖아요. 전인대에서 이제 네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증시는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부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워낙 지금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되신 것 같아요. 수요가 좀 많이 요구하면서 지금 뭐 그렇다면 원유 지금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경기에 대한 부양이 좀 올라가지 않느냐 뭐 대략적으로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근데 저는 며칠 전에 나왔던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수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50 밑에면 경기 둔화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얼핏 봤을 때 47점 매수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중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은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내수 부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놔둘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발하는 위안화 절상까지 절하가 아닌 여러 가지 좀 진퇴양난 쪽의 측면이 있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내수주 부양을 하자니 지금 미국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겠지만 저는 중국의 입장이 지금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원유 당연히 하방 움직임을 예측할 거고 아까 이제 57.75 상단에서 칠
매도를 칠 것이냐, 오늘 56.55인 일봉상 5일선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칠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제 주관적인 뷰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마스터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마스터님의 분석을 또 참고를 하시면서 각 개인의 투자 전략에 좀 흡수해서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좀 받아볼 텐데요. 유튜브로 오늘 특히나 또 절제 마스터님 기다리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제가 또 유튜브에 댓글도 남겼는데 별명 부자세요. 많은 분들이 또 절제 마스터님을 또 애정하신다라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되는데 그중에 골드 질문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역시나 오늘도 골드 질문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승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불안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실까요? $1290 이탈한 골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기사를 네. 쓸 때는 네. 골드는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관망이었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골드의 일봉상 지금 위치가 뭐 해외 선물을 하실 때는 5일선 뭐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5일선 언저리까지도 조금 열려 있고 하방에 128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대응 방안이 좀 쉽지 않다. 하락 움직임부터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위로 좀 붙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올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매도세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잡을 것이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1295라인까지 도달해서 매도를 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가 밑에서 매도를 쳐서 1280라인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제 결정의 문제인 것 같고요. 1295라인에서 이제 매도 접근을 하게 되면 손절이 짧아지는 지금 장점이 좀 있습니다. 1297.5 라인 정도의 모든 이평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진입 포인트 자리가 좋을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지금 매도를 친다면 이제 시가 위로 안착했을 때 손절을 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280 초반까지는 조금 더 골드가 하방 낙폭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86거든요. 하지만 $1280 초반대 라인까지도 하방은 좀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문자 질문 이어갈 텐데요. 끝자리 3324님의 질문 이어갑니다. 파운드는 추가 하락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파운드가 지금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제 기한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근데 기한은 다가오는데 뾰족한 이 돌파구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파운드를 살 것이냐, 추가 하락할 것이냐, 또는 상승할 것이냐를 두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브렉시트 당시에는 파운드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파운드 가격을 보니까 지금 4거래일,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5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마스터님, 하락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 네, 다운 의견을 주셨어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저희 포지션이 네. 13149 파운드 매도입니다. 지금 두 틱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인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손실이 안 나갔는데 파운드의 매도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가 가파른 상승세를 한 거의 5거래일 연속 지지난주에 좀 보였던 이유는 국민투표 의견이 나오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에 대한 의견은 이미 선재료 반영으로 이제 반영이 끝났다. 그리고 상당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지금 영국 영란은행에서 지금 유로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던 상황은. 그렇다면 지금 브렉시트 우려에 관해서 자국 통화를 찍어서 지금 완화 정책을 펼쳐서 할 수도 있는데 자국 통화까지 찍어내는 데까지 유로까지 또 매수한다. 이 의견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크게 좀 보고 있고 긴축 재정보다는 지금 자국 통화를 좀 푸는 완화 정책으로 갈 확률이 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국의 파운드 자국 통화는 좀 내려갈 것으로 움직임을 보고 있고 오늘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농 지표 발표하고 무역 수지 발표가 10시 15분, 10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그 지표의 지금 결과물에 따라 좀 움직이는 거지 하단으로 조금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밑에 지금 저항대가 13120 첫 번째 저항이 두 번째는 모두 다가 예측하신 중심선 13085까지는 조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BOE 영란은행과 ECB는 유로와 스와프를 좀 가동한다. 노딜 브렉시트에 좀 대비를 하는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고
근데 파운드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영란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시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조금 더 긴축보다는 완화적인 정책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금리 있네요. 인상을 내놨는데 네. 스와프를 신청하고 유로를 네.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밸런스하죠. 말이 네.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이러니하네요. 이 질문 네. 어떤 회원분이 또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스와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다면 유로를 매수하느냐? 네. 영란은행이 내놓은 지금 제스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의 이면을 봐서 오늘 파운드를 매도를 지금 잡았는데 네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 의미를 좀 임시방편으로 좀 막는 제스처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진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스와프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이제 3월 29일이 이제 브렉시트 기한일입니다. 그 기한을 두고 연장과 그리고 제 국민투표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까지 좀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런 이슈와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은 유튜브로도 올려주신 질문도 있고 문자도 왔는데 국채에 대한 부분도 왔어요. 미국채부터 가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10년물 국채 볼게요. 10년물 국채가 최근에 121-16을 좀 찍고 난 이후에 좀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122선을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네, 국채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 보실까요? 네, 일단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찬성하는 바입니다. 국채 금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주관적인 바람이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그래서 지금 좀 하락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 국면 그리고 다시 또 조정 국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눌림 견디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금리에 관해서는 국채 금리가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가 지금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표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금일 달러 인덱스가 하방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달러 인덱스 하방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조정세냐 다시 매도로 바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5일선까지 조정 장세를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틈을 타서 금리는 조금 10년물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물 국채는 뭐 거래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시장을 보는 지표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리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구제금융 졸업 이후에 채권 발행이 좀 성공했다라는 뭐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유튜브에도 질문을 좀 주고 계세요. 그리스 채권 발행 결과에 따른 유로 전망을 좀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도 질문 주셨고 디지 쪽에서는 그리스 채권이 유로존 채권 중에서 수익률이 최고다. 이게 또 바꿔 말하면 수익률이 최고면 위험성이 최고다. 그 말이지도 않을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회원 한 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오버랩 되시나요? 네, 그 회원 한 분이 저한테 브라질 해와라를 물으셨었어요. 네. 브라질 해와라를 저는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네네. 근데 해와? 브라질 해와라를 왜 사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신흥국과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모두가 아시지만 브라질은 지극히 좀 가난한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때 그리스가 지금 유로존에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 IMF 구제 금융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닥이 540포인트였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었었는데 그리스 사태가 터질 줄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5년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리스에 관해서 그리스는 뭐 관광도시 관광 말고는 팔할 상품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 결국은 유로존에 있는 그리스 채권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결국은 유로존 경기가 그때보다는 좀 올라가면서 많이 채권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유로존과 연관 짓기보다는 오히려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유로와 더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탈퇴하지 않겠다.
다시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겠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항상 뉴스의 반대 이면도 오늘 한번 신세계가 끝나고 나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영국이 지금 탈퇴가 아니라 뭐 그대로 가겠다가 결정이 된다면은 그동안 좀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윤에 있었던 문제와 그런 부분이 모두 어떻게 또 취합이 돼서 이어갈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수요일장 정말 가빠르게 절제마순이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 서울경제를 한 네. 지금 신세계를 1년 정도 하면서 제일 심도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이 뭐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이거는 좀 놔두고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 상품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이긴 적이 절대 없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시장의 흐름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자기의 원칙에 맞는 손절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3월에는 매매 상품의 모든 포지션이 만기일과 겹쳐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수익을 드시면 빨리 그냥 컴퓨터 끄고 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심도 있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전유진 캐스터도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빨간 의상답게 좀 또 이제 상승에 대한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S&P 500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JP 모건 디렉터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와 연준이 S&P 500 지수를 한 3,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또 JP 모건 그 전문가가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거나 또 연방준비은행이 1억 3천만 달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 3천까지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요. 네. 클리사플리 인베스터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S&P 500 지수가 2,800선에 이제 머물지 아니면 2,850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대차 대조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2,750에서 2,800 사이를 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